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잠깐 일이 있어서 학교에 들렸다가 여기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은 기숙사 나와서 임시적으로 있는 방이 있는데 한국 다녀와가지고 짐을 막 올려놓고 정리를 안 했더니 너무 더러워가지고 비디오를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온 김에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몇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느낀 게 많은데요. 첫 번째 저를 한국에서 좀 생각하게 했던 경험은 어머니랑 같이 차를 타고 갔던 경험이었어요.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서울에서 이제 좌회전하는 신호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신호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장 중앙선 쪽인 좌회전 차선 1차선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못 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 잘한다고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아내분들 가족들이 그렇듯이 운전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주변을 잘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1차선을 타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1차선 타고 가다가 이 두 차선이 같이 좌회전하는 차선이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잠깐 침범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차선 따라 똑바로 못 하신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에 있던 차가 SM3였거든요. 근데 이 차가 좀 화가 많이 났었나 봐요. 자기 차선을 침범을 했다고. 그래서 엄청 빵빵 거리면서 좀 약간 이게 조심하라는 빵이 아니라 화낼 때 노는 빵 있잖아요. 빵빵 막 이렇게 내는 거, 그렇게 내는 거여서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1차선 차선으로 쭉 가지 못하고 옆에 2차선 차선 살짝 침범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게 저렇게 빵 거릴 일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좀 별난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갔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니까요. 근데 가다가 이 사람이 좀 화가 덜 풀렸나 봐요. 차를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이렇게 차가 서 있는데 창문을 내리고 저희 옆에 운전하고 있는 어머니 계신데 어머님을 앞에 야 이 XX 년아 그러면서 욕을 하고 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나이도 저보다 더 어려 보였거든요. 뭐 많아야 한 30대 초반 이 정도로 보였는 나이였는데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좀 대단하다고 부모님이 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당장 뭐 그때 저 차 잡아가지고 뭐 진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머니는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냥 별사람 다 있다고 하면서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런 건지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이럴 때 누군가가 부모님과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 나보다 더 어린 놈이 물론 이제 어머님의 어떤 잘못도 있긴 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욕먹을 잘못은 아니라 보거든요. 근데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는 실수고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하니까요. 근데 또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나이 어린 젊은 애가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머니를 향해서 쌍욕을 뱉고 이 XXX야 라고 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 그때 참 갔다 와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일단은 참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참 많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좀 상식 밖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화가 며칠 동안 막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욕한 것도 너무나 화가 났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화가 나고 어머니가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도로 위라서 뭐 내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설교 시간 때 예화로 내 경험을 나눈다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교를 해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수치를 씻어주길 가서 한판 싸우십시오. 그래야 되나?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참 사람들 안에 분노가 많이 있나? 그런 것들을 좀 곱씹어 보게 됐고 그 이후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또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 뒤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욕을 한 거면은 그냥 제가 넘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가족이 있는데 또 이제 어머니는 여자니까 한편으로는 남자로서 아들로서 좀 지켜줘야 될 의무도 있는데 내가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거나 뭐 언어적으로든 뭐 물리적으로든 어떤 폭력을 당했을 때에 옆에 있는 나는 그 사람과 싸워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맞고 가야 되나? 좀 아직도 좀 고민이 돼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 그래서 한국에서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분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뉴스 같은 것도 그렇고 자기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분노, 그리고 나는 불공평함 속에 살고 있다, 혹은 그런 것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물론 불러줘서 만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와서 설교 한번 하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설교하면서 인사드리고 만난 사람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요. 만나면서 느낀 건데 그게 미국에 저는 오래 산 게 아니잖아. 한 1년 지금 살다가 잠깐 한국 방문한 건데 되게 어색하게 느껴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의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99%가 만나고 안녕 반갑다 그리고 나서 만나서 대화하는 그 인사말 속에 항상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이 좀 쪘네? 아니면 얼굴이 좀 탔네?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외모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인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전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저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런 인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이렇게 안 들어보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들으려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대부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구나. 너 얼굴 좋아졌다, 피부 좋아졌다, 머리 스타일 바뀌었다, 살이 쪘다, 살이 빠졌다, 등등등. 너 옷이 어떻다, 저렇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겉모습에 대한 평가가 인사말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어색하게 느낀다는 것도 좀 신기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참 조심하면서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인사말에도 그렇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겉모습, 외모적인 것, 외적인 거에 우리가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신경을 쓰죠. 뭐 밖에 나갈 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닌다거나 뭐 아예 씻지도 않는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유독 심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죠. 저도 그렇게 살다가 잠깐 한 1년 벗어났다 다시 살면서 느낀 거니까. 이게 또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좀 심하다라고 느꼈는데, 만약에 여성분들 그러면 더 민감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나라 사회가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고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그 사람의 어떤 좀 유니크한 어떤 인물됨? 이런 걸로 이렇게 교제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적인 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인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이게 나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데 이제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오랜만에 돌아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것 좀 조심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왔는데 한국인을 만나든 아니면 뭐 미국인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지 간에 좀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혹은 평가를 하는 것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은 좀 어떠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만나서 인사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유독 우리나라가 그 외부 겉으로 나타난 모습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갈 때 뭐 화장 같은 거 준비 같은 거 하는 문화나 물론 최고봉은 일본 아줌마들이지만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계속 다이어트에 대한 뭐 아니면은 뭐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드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그걸 어떻게 변화하거나 성취가 되었을 때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너 살 빠졌네? 너 운동했더니 몸이 좋아졌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성형수술 뭐 유명해진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 뭐 생각해보면 스펙 이런 것도 겉으로 적어서 보여주는 어떤 겉모습이잖아요. 특별히 뭐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생각해봤을 때 물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없지만 또 안 쓰는 나라도 없지만 정도가 좀 지나치지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람들 만나고 대화할 때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겠어요. 어쨌든 한국에 다녀오면서 가족들도 오랜만에 많이 만나고 즐거운 시간들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